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국가회계 관련된 결산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권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국가회계 교육, 국가회계 실무과정, 특히 국유물품 관련된 업무 담당자 분들이 발생하는 오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순서는 강의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째 시간에 물품의 취득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 테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국유재산의 취득 관련된 오류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유재산 물품의 처분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실습을 통해서 뒤쪽에 했던 그 강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의 취득 쪽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물품의 취득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취득이란 게 무엇인 건가 한번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결산 관점에서 취득이라는 거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고 그 가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를 취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브레인 상의 업무 절차는 처음에 구매 요청을 하고 계약 실적 등록을 하고 원인 행위를 하고 검사 및 검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금 이체까지 완료가 되면은 취득을 완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디브레인에서 업무 처리 절차, 물품 취득의 업무 처리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요. 사업 담당자나 물품 관리관이 구매 요청 및 승인을 하게 되고, 계약관이 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 또 계약관이 전자계약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담당자나 물품 관리관이 검사 및 검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관이 대금 지급 요청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디브레인 상으로 취득 업무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물품의 취득 관련된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류는 일반 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입니다.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이 출장용 노트북 한 대를 100만 원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때문에 밤새 야근을 했더니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노트북 지출권을 그냥 일반 지출로 선택을 하고 업무 처리 절차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출 같은 경우에 자산 취득할 때 지출 메뉴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달 메뉴에서 검사 검수를 통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장 업무 처리와 대금 지출 업무 처리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디브레인 상에서 일반 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달 메뉴와 같은 자산 등재 업무 처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자산이 대장에 누락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회계 처리도 다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 시 조달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출 메뉴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이 등재되지 않고 사무용품비 같은 이런 비용 회계 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디브레인 메뉴에서 조달 메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물품이나 국유재산 같은 거 취득하실 때는 이 조달 메뉴를 통해서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디브레인 화면에서는 조달 메뉴에서 이런 요청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국희 주무관이 오류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취득하는데 일반 지출을 통해서 업무 물품을 취득하게 됐는데, 추후에 김재산 주무관이 김국희 주무관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국희 김재산 주무관은 지출 메뉴를 통한 물품 취득으로 해당 자산이 대장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산 주무관은 기타 증감을 통해서 대장에 물품을 등재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이건 기타 증감이라는 화면이고요. 혹시나 기타 증감이라는 메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타 증감 메뉴라는 거는 디브레인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서 대장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기타 증감 메뉴가 존재하고요. 이런 기타 증감 메뉴는 보시는 것과 같이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은 대장의 변화를 처리하는 메뉴로서 이런 합병, 분할, 그리고 변경, 내용 연수, 취득일자 변경 이런 것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범위한 업무고요. 선택할 수 있는 사유 자체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기타 증감 메뉴 사용하실 때는 꼭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진행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사유들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일부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누락재산 등록이라는 사유를 선택하게 되면은 건물이라는 건 등재되는 건 맞지만 이제 상대 계정 과목으로 정기오류 수정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재산 등록이라는 사유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정부의 자산 수증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고요. 무주재산 등록이라는 이제 사유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유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계정 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기타 증감에서 사유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타 증감에 있는 여러 사유들 중에서 기타 증이나 기타 감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타 증이나 기타 감 사용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이런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딱 들어도 이 계정 과목은 좀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이런 기타증, 기타감 같은 사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이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 같은 계정 과목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타 증감 메뉴 사용하실 때는 이런 기타 증이나 기타 감 사유는 정말 사유 선택할 게 없을 때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타 증감으로 이제 오류 정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지출 메뉴로 물품을 취득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잘못한 업무죠. 이거 원래 지출 메뉴가 아니고 조달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출 메뉴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쇄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산도 대장에 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타 증감에 기타 증이라는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등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물품은 올라가게 됩니다. 대장에 올라가게 되지만 상대 계정 과목으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 처리됐던 이 인쇄비를 지우면서 대장에 사무용 기기를 올리는 이런 작업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타 증감의 기타 감이라는 사유를 잘못 선택하다 보면은 인쇄비는 가만히 있고 전혀 다른 상대 계정 과목인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잘못된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전기오류 수정 손익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관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재무제표도 신뢰성 때문에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는 국유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등을 포함해서 이제 사후관리, 매각의 각 단계별을 이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전기오류 수정 이익 같은 게 손익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감사원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업무 담당자들 분들도 특히 국유 물품 업무 담당자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은 유형자산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그냥 연구개발 용역비로 비용 처리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기, 비품, 차량 운반구가 과소계상되고 연구개발 용역비가 과대계상되는 됐다라고 감사원이 지적해서 확인서를 쓴 케이스고요. 16년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를 기타 일반 유형자산 수선 유지비로 계상하는 바람에 무형자산이 누락되고 그 나머지 항목들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확인서를 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정정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디브레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 메뉴 통해 가지고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만약 일반 지출 업무로 처리를 했다면은 일반 지출 메뉴를 통한 업무를 꼭 취소하시고 업무 마감 전에 조달 메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꼭 다시 수행을 하셔야지 기존에 잘못했던 업무를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물품의 취득 관련해서 두 번째 오류 유형을 보시게 될 텐데요. 두 번째 오류 유형은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 명세 선택 오류입니다. 좀 상황을 보면은 김국유 주무관이 청사 회의실에 그 이제 회의용 탁자를 구입을 하려고 물품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탁자 구입인이 조달 메뉴에서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고 품종을 소모성 물품비, 이 소모성 물품비가 중요한데요.
품종을 소모성 물품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옆에 보시는 이 화면은 구매 요청서 물품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게 될 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의용 탁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산 명세의 품종을 이제 사무용 집기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업무 처리이고요. 이럴 때는 소모성 물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소모성 물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물품을 등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무용 집기라는 물품 계정 과목이 발생해야 되는 건데 품종을 잘못 선택하여 이런 소모성 물품비라는 잘못된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 처리하실 때 이쪽에 품종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어떤 품종을 선택하실지 꼭 유념하셔서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물품 명세, 품종 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자산으로 등재되는 항목들이 있고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하실 때 이게 자산으로 가느냐 비용으로 가느냐 꼭 유념하셔서 자산 쪽에 품종을 선택할지 비용 쪽에 품종을 선택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물품 쪽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 계정 과목들도 다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결국 그 업무 처리 하나하나가 다 재무제표에 어떤 물품의 계정 과목으로 발생시키게 되는 건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 선택하실 때 꼭 정확한 품종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비용 처리 해야 되지 않을 항목을 비용 처리하시면 비용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장부에 물품이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관이 다시 기타 증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류를 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명세 선택, 품종을 잘못 선택해서 이런 소모성 물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하려고 기타 증감 메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증감 그 사유 중에 기타 증을 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라는 이제 물품은 대장에 올라가게 되지만 상대 계정 과목으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잘못된 계정 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 처리됐던 이런 소모성 물품비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런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전혀 다른 계정 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오류 금액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 명세 선택 관련돼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은 외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도 이제 소모성 물품비로 처리해서 외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금액들 무형자산 상각비가 과소 계상되었고 소모성 물품비가 과대 계상되는 이런 오류를 발생시켜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본회의장 무기명 투표기 교체 사업 관련돼서 지급된 대금을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무용품비 비용 처리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검수 전에 어떤 그 품종 선택을 잘못했다 인지를 하시게 되면은 검수서에서 이제 품종을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못했던 품종 말고 정확한 품종 다시 검수서에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검수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 하시면은 조달 메뉴에 검수에 물품 계약 명세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명세 변경서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잘못 선택했던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후에는 꼭 이 메뉴 사용하셔 가지고 품종을 바꿔주시는 회계 처리 업무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국희 주무관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해서 검수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제 재산관리관에게 말해서 검수소에서 이제 품종을 좀 변경해 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후 오류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대장에도 올바른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재무제표에도 올바른 계정 과목으로 발생하게 돼서 재무제표가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류 유형은 이제 부대비 미배부 오류인데요. 물품관리관 이조달 주무관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컴퓨터 구입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거 관련해서 검사 검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자산대장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조달 주무관이 조달 수수료
5만 원이 부대비로 설정되어 있지만 귀찮으니까 이제 부대비 배부 절차 없이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보시면 옆에 물품 배부하는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부대비 배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조달 주무관은 부대비 배부 없이 그냥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라는 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대비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각종 비용 계산 시 이제 주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꼭 그 주가 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꼭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부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꼭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을, 본 자산을 구입할 때 꼭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을 이제 부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유재산법과 이제 물품관리법에서 또 이제 부대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에서도 이제 부대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매입가에게 부대비에 비용을 더하라고 하고, 재정원가나 매입가에게도 이제 부대 비용 더하고, 이렇게 이제 각 항목별로 어떤 부대비가 있고 꼭 부대비는 본 자산에 합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대비 업무 처리 절차인데요.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 요청, 원인 행위, 지출 결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이제 돈이 나가게 되고요. 추후에 이제 구매 계약, 즉 본자산이죠. 본자산 관련돼서 나중에 검수할 때 이제 부대비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나중에 합쳐 가지고 자산 등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꼭 본자산 검사 검수 시점에 그 부대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요청 단계에서부터 업무 담당자가 발생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본자산 취득 시 정확한 부대비 배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화면은 이제 부대비 배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일 수 있는데, 이런 발생 유형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부대비를 미배부했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요. 부대비를 배부하면은 이런 기존의 부대비 지출하실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설 중인 자산이 본자산, 관련된 본자산 이제 부대비 배부할 때 이런 사무용 집기로 합쳐지는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회계처리 절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재정상태표 보면은 이제 사무용 기기가 100만 원이고 아직 건설 중인 자산 5만 원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따로 이제 업무 처리 절차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건설 중인 자산, 즉 부대비는 계속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에 부대비를 정확하게 배부했다 하면은 재정상태표 보면은 사무용 기기에 이제 105만으로 같이 금액이 합쳐져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 등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품 검사 검수 시점에는 부대비를 배부하는 절차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류 정정 방법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타 증감 쪽에 제가 사유가 매우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유 중에서 부대비 배부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대비 배부 사유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부대비 배부 못 하셨던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부대비 배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타 증감 처리 업무를 보여주는 팝업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유에 부대비 배부, 지출 연동이라는 사유를 선택하셔가지고 부대비 배부해야 되는 건 선택하시고 본자산 연계시켜가지고 업무 처리 절차를 해주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본자산, 등재되어 있는 본자산에 부대비 금액이 합쳐지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 대장도 플러스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증감 메뉴는 유용한 기능이지만 사유를 선택할 때는 꼭 신중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물품관리관 이조달 주무관이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물품 취득 관련돼서 부대비 지출할 때는 보시는 지출 요청에 이런 지출 요청 원인 행위 화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발생 유형 부대비 선택하실 때는 부대비 업무 처리 진행하실 때는 요 발생 유형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생 유형 설명을 드리면 발생 유형은 이렇게 총 6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6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도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 추가적인 업무 절차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 발생 유형은 꼭 어떤 상황일 때 선택해야 되는 건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0번 일반 지출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정말 순수한 일반 지출입니다. 즉 부대비가 아니고 그냥 지출, 비용 처리되는 금액들일 때는 요 0번을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짝을 지어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짝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은 완료됐고 그 본자산이 아직 등재가 되기 전일 경우에 그런 자산과 관련된 부대비를 지출하실 때는 1번, 2번을 선택하셔야 되고, 1번은 이제 국유재산, 2번은 물품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1번, 2번을 선택하셔야 되고, 이 상황에는 이제 계약번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계약번호 잘 선택을 하셔야지 추후에 부대비 배부할 때 좀 쉽게 배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번호 같은 거 꼭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별도 배부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본자산 이제 검사 검수 시점에 부대비 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요 시점에 이제 계약번호 관련돼서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D브레인에서는.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부대비가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자산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재가 된 이후에도 이제 부대비가 발생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3번, 4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이제 3번은 이제 국유재산, 4번은 물품일 경우에 이제 번호 구분해서 이제 선택을 진행하셔야 되고, 이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대장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로 3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웬만하면 이 대장번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장번호 선택을 하면은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대장번호 연계되어 있는 본자산에 플러스 시켜주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대장번호가 아니고 요청번호나 검수번호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요 별도 배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별도 배부 처리라고 하면은 이제 기타 증감에서 부대비 배부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별도 배부 처리 하는 경우를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부대비 관련돼서 건설 중인 자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3번, 4번 선택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 대장번호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추후에 추가적인 업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 전에 부대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계약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자산을 말하는 거고, 이런 계약 전에 부대비 지출할 경우에는 요 5번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도 이제 별도 배부 처리를 하시게 되고, 이때는 이제 입력받은 번호가 없으므로 이제 건명으로만 확인은 가능하게 됩니다. 요 5번 관련돼서는 이제 뒤쪽에 공사계약 통합 번호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5번, 발생유형 5번 선택하시고 업무 진행하실 때 수월하실 수가 있거든요. 공사계약 통합 번호 관련돼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유형 잘 인지하시고 어떤 발생유형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 본자산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발생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생유형 선택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계 처리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0번 일반 지출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업무 대행 수수료 같은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이나 2번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직 본자산이 등재 전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본자산이 검사 검수 시점에 부대비 배부를 하게 되면은 요 건설 중인 자산이 이제 그 본자산에 더해지는 업무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자산이 등재한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부대비를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국유재산 물품 같은 경우에 이제 본자산이 그 등재되고 난 이후에 부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3번은 이제 국유재산이고 4번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대장번호 선택해서 진행하셔야지 바로 이렇게 자산으로 플러스 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대장번호가 아니고 요청번호나 검수번호 같은 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1번, 2번과 같이 이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가계정 과목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추후에 추가적인 업무, 부대비 배부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셔야지 본자산에 더해지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대장번호 선택하셔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 부대비 지출이라고 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감으로 관리되고, 추후에 이제 부대비 배부 절차 해주시면은 이게 본자산에 플러스 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 대장에도 플러스, 이 금액만큼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4번의 경우 이미 본자산에 자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번호를 선택해서 진행하셔야지 이제
계좌이체 업무 처리 즉시 본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오류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선택하실 때는 대장번호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대비 미배부 관련된 오류인데 각 상황별로 이제 회계 처리를 보면은 2번이나 4번 같은 거 선택하게 되면은 2번은 이제 계약 후 등재 전인 상황이고요. 이때는 아시다시피 건설 중인 이제 사무용 기기라는 것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4번 선택하시고 대장번호 선택하시면은 바로 대장에 플러스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자산이라는 좀 특이한 계정 과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을 많이 선택하시고 추후에 부대비 배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자산이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번호나 뭐 검수번호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대비 배부하실 때는 건명 같은 거 입력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건명으로 입력해서 찾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건명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부대비 배부 처리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한 계정 과목으로도 관리가 되다 보니까는 뭐 국회나 뭐 다른 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발생 유형 5번 선택할 때는 공사계약 통합번호 관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사용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5번 선택해서 진행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부대비 배부 절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출 요청서 화면이고요. 이런 발생 유형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5번 선택하시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공사계약 통합번호를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요 항목에 그 공사계약 통합번호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대비 배부 처리할 때 시스템에서 요 번호 관련돼서 다 끌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체크만 하셔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건명으로 찾아서 이 건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절차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생 유형 5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출 요청서 작성 시 공사계약 통합번호 정보를 입력하여 나중에 부대비 배부 누락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계약 통합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계약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공사계약 통합관리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달 메뉴에서 요청 공사계약 통합관리라는 메뉴에서 이제 작성 버튼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관련된 사항은 이제 디브레인 이제 업무 매뉴얼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매뉴얼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보시고 쉽게 그 공사계약 통합번호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 보시고 추가적인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